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철서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천에서 보기 힘든 3억 중반대, 여기에 단층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 좋은 신축 전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 부바릅 신원리입니다. 오늘 현장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선 가격 3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알땅으로 150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전부 다 국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건축물 30평짜리 일반 목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침실 3개와 욕실 2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조 좋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성남 이촌로가 약 3.4km 떨어져 있습니다. 분당이나 판교를 비롯한 서울까지도 자동차 전용도로 타고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천 IC도 9.3km,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해주 IC도 약 1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접근성까지 함께 잘 갖추어진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대한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도로는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폭은 약 3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 100m만 딱 나가시면 도로가 넓어지고요. 맨 2차선까지도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평한 이런 진입로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상 좌측으로 보시면은 저 끝에 기역자로 꺾여 있는 조명이 보이실 거예요. 그 너머에 이제 복하천이라고 제법 규모 있는 하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변 산책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만 해도 자전거 타고 이렇게 또 라이딩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간단한 조깅이나 산책 바로 집 앞에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문화생활 하시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잘 갖추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이제 도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한 채 남아있는 필지는 이 건물 뒤쪽에 있어요. 따라서 오늘 주택은 샘플하우스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차 공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차량은 2대 주차할 수 있게끔 넉넉한 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 뒤쪽으로는 블랙톤의 모던한 펜스로 우리 집 경계를 쭉 둘러주셨고요.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메인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포천석을 깔아주셨고요. 이 옆마당에도 조금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오늘 현장의 기반시설인 개별 정화조가 한쪽에 묻혀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뭐 화단으로 꾸미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창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 이제 메인 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이제 부동수전도 큼직하게 하나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서 간단한 물 세차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단 쪽에 물 주실 때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잘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화면상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잔디가 식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또한 이제 텃밭이나 화단으로 쓰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정도 크기만 해도 웬만한 텃밭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작업자족할 수 있는 텃밭이라고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현장이 알땅으로만 150평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웃집이랑 경계도 펜스로 잘 되어 있는데 옆집도 지금 분양이 다 완료가 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주택 앞쪽으로는 현재 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시야 간섭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여 있는 이런 뷰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이렇게 화단을 또 꾸미셨는데, 자, 어느 정도 이렇게 관목을 이렇게 식재함으로써 이웃집과의 이런 사생활 보호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쪽까지도 화단으로 잘 꾸며놓고 쓰시면은 전원주택이 참 예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앞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크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리하기 좋으시라고 튼튼한 화강석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안쪽까지 이 폭도 상당히 넓고 옆에 있는 이 길이도 상당히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30평을 모두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분의 건폐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쪽에다가 뭐 접이식 어닝 같은 걸 설치해 놓고 사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이 거실창 옆에 여기다 이제 주방을 놓고 여기다가 폴딩도어를 놓으셨는데 이제 여기는 좀 침실로 빼주셨어요. 자,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앤틱한 벽부등이랑 그 아래쪽으로는 콘센트까지 중간중간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 외관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1번 목구조 30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재는 파벽돌, 그리고 지붕은 스페니시 기아로 지중해풍의 느낌으로 잘 꾸며주셨습니다. 자, 이제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방화문도 굉장히 육중하게 하나 잘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화면상 좌측으로 신발장 총 4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띄움 시공이랑 은은하게 조명도 잘 넣어주셨고, 이 반대쪽에 일가사동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배전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신경이나 예쁜 액자로 가려놓고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실내화를 벗어놓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단차도 잘 주셨고요. 망임유리와 아쿠아유리 이렇게 반반씩 섞어가지고 중문까지 포인트를 잘 주셨네요.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실내 면적 총 30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메인 마스터룸과 제 옆으로 또 하나의 작은 방, 그리고 공용 욕실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가장 안쪽에 주방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은 거실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장 기준으로는 남사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그래서 해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기가 어렵지만 날씨 좋은 날, 특히 이제 오후 시간대로 넘어갈 때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거실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호는 기본적으로 KCC 시스템 이중 창을 사용을 해주셨고요. 그 옆쪽으로 또 아트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아트홀 크기도 상당히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이지 TV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실링팬도 들어가 있고 우물면 천정부에다가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포인트를 잘 주셨어요. 그리고 반대쪽 벽면도 상당히 와이드하고 중간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 동선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앞에다가 수납장을 짜셔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즈에 맞게끔 잘 꾸며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돌아보시면은 이쪽에다가 소파를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치수를 여기서부터 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간사를 딱 놓고 조금 분리된 느낌으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머에다가 소파를 놓으시면은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TV를 달아서 이렇게 TV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거실로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그 뒤쪽으로는 주방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위쪽에 카페나 들어갈 법한 대형 인치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다가 아일랜드 하나 놓고 딱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사시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우선 카메라 오른쪽으로 3구짜리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하츠 제품의 친형 후드 용량 큰 걸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상부장이 없고 이 뒤쪽으로 이제 상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약간 우드앤 화이트 톤 이렇게 투톤을 잘 채택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뒤쪽으로는 사각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큼직하게 잘 빼주셨는데 이 뒤에도 지금 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야감이 나오는 거실 창으로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키 큰 장을 통해서 렌즈랑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형성을 해주셨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양문형으로 2대, 컨버터블 놓으시면은 3대 넉넉하게 될 수 있게끔 장도 잘 짜셨습니다. 위쪽에는 잘 안 쓰시는 물품도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 다용도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우선 공간 활용을 위해서 포켓도 시공을 해주셨고 정면부에 수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워시 타워용으로 놓으시거나 만약에 건조기 따로 놓으시면 이 옆에다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대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보일러 아래쪽에도 콘센트가 있는데 보일러 간섭 없게끔 뭐 뚜껑형 김치냉장고 하나 정도 앞에다가 추가적으로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터닝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철제 대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다가 뭐 창고 같은 거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까지 전부 다 폭이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이 공간도 쓰임새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기도 니즈에 맞게 잘 꾸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 생활 공간까지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침실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독특하게 문은 양기형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브론즈경으로 형성을 해주셨고 중간에는 또 간살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셨네요.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을 자는 침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가구수가 적은 분들은 알파룸 개념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기도 상당히 넉넉하고 거실 쪽으로 보이는 픽스창, 그리고 이 반대쪽에도 환기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쪽으로 인터넷 케이블 허브를 비롯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 많이 놀러 오셨을 때 여기다가 큼직한 식탁 놓고 이렇게 좀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돌아가시면은 마스터룸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공간도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까지 들어가 볼게요.
침실 구조가 살짝 기역자 구조예요. 제 앞쪽으로 조그맣게 홈이 들어가 있는데 저쪽에다가 뭐 TV를 배치하시거나 책상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헤드월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무드 조명이 있기 때문에 침대 배치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불 꺼놓고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사용화랑도 창을 하나 빼주셨고 이 위쪽으로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하나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답게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치형 게이트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콘센트는 제 뒤쪽으로 하나, 그리고 카메라상 좌측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 편에는 여기는 뭐 의류 관리기계 놓으시고 시스템 행거를 통해서 옷을 놓을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뒤쪽에도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거울 달아놓고 파우더 공간 쓰시면은 헤어 드라이기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 부부 욕실도 한번 살펴볼게요. 크기는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 현재 파티션이나 샤워 부스는 시공이 안 되어 있지만 공간은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니즈에 맞게 또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해바라기 수전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고 위쪽에 선반대 지금 상판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여기 위에도 칫솔이나 치약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수납 공간으로 형성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슬라이더 거울형 수납장이 아니라 또 이렇게 위쪽으로 열 수 있는 수납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용량은 조금 더 작지만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세면대랑 변기도 이격이 넉넉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안방까지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전실 앞쪽에 있는 공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은 크기가 가장 작아요. 그리고 이제 북동향으로 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은 그렇게 좋은 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옷방으로 쓰셔도 좋고요. 만약에 별도의 침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기는 아담하지만 중간중간 콘센트 배치나 인터넷 케이블 허브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으로 꾸며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공간으로 공용 욕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구조는 기역자로 꺾여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차가 안으로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제일 먼저 앞쪽에는 양변기랑 그리고 세면대 볼 수가 있겠고 여기도 지금 위에 상판이 안 들어가 있지만 선반대도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거울형 수납장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티션이나 샤워 부스는 시공이 안 되어 있지만 시공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딱 한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억 중반대, 특히 단층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담한 단층 구조 찾으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주택이고요.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부발역도 차량으로 12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영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차 대놓고 대중교통으로 판교나 분당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가장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저 뒤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약 1.5km 이동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발초가 있는 무촌리 생활 인프라가 4km 내외에 위치했기 때문에 마트를 비롯한 병원, 은행, 관공서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활하시기에는 전혀 불편 없는 그런 전원주택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지 박청수 소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